안녕하십니까. PD 대릭입니다. 예, 추석 연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풍성한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예, 귀경길 또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저도 잘 쉬고 있는데요. 추석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와서 또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명예회복 감사 전홍준 대표 새 걸그룹을 위해 다시 미국행,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또 미국에 가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갖춰본 내용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컴필레이션 EP 앨범이 미국에서 새롭게 출시되었다, 뭐 이런 기사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7월 달 당시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하루빨리 만나서 그만하게 화해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다, 이렇게 이제 전홍준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도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예, 대화를, 어떤 상황이든지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또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솔직히 멤버들 2명은 미성년자이고 부모들은 이 바닥에 잘 모를 텐데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돈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이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의 배후 세력이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렇게 이제 속을 쓸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전홍준 대표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은 그 부분을 다 소명을 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서로 화해하고 풀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따름이에요, 이렇게 이제 7월 달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분들이 처음,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분들이 처음 배후 세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거기에 세뇌당했고, 본인들의 욕심도 이게 한몫 더해져서 이게 화근이 스노우볼처럼 커지고, 화근이 점점 커져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게 됐고,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간다라면은 화가 당사자들한테 이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고, 지금 절벽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족들과 멤버들은, 그 배후 세력들은 계속 뭐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칼럼에서도 나왔지만은 아티스트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중에는 아티스트한테 그런 문제들을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뭐 굉장히 피해 보는 거는 아티스트 혼자만 그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이제 변호사님의 칼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또 가족들이 이제 추석 연휴에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발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얘기도 한두 번인데 지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될수록 안 좋은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이 계속 바라보고, 이미지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뭐 본인들의 선택이니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홍준 대표님은 현재 내년에 데뷔를 목표로 한 새 걸그룹 론칭 프로젝트를 위해서 돌입한다. 그래서 새 걸그룹은 이제 시청자 픽으로, 대중 픽으로 해서 대중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대중이 선택한 지원자가 바로 데뷔하게 된다. 많은 이제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무조건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대중들은 방송에 보여지는 부분만 보고서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오디션 참가자 지망생들의 내막을 전혀 다 알 수가 없어요. 방송으로 보여지는 것만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세력들이 많이 있죠. 그냥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에게 몰표로 그냥 다 선택을 해버린다면 또 방향이 이상한 멤버가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계자들이 좀 잘 선택해서 100% 대중픽으로 가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전홍준 대표님과 프로듀서와 함께 이렇게 이제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투자도 계속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곡도 또 800여 곡에서 지금 1000곡이 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곡을 보내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전홍준 대표님의 곡 다가올 추석 연휴 기점으로 미국으로 향해 새 걸그룹 론칭을 향해서 직접 발로 뛰는 제작자로서 역할을
전념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멤버도 지금 오디션상에 뽑아야 되고 그 뽑는 과정에 프로듀서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듀서가 뭐 우리가 이제 막 흔히 말하는 지금까지 계속 10여 년간 오디션 프로에는 JYP 그다음에 YG 뭐 이런 프로듀서들이 계속 붙박이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새롭게 전홍준 대표님이 새로운 프로듀서로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국내에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그 프로듀서와 함께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오디션 프로가 되면은 더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미국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를 섭외하러 미국에 가시지 않았나. 저는 제 추측입니다. 이건 제 추측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듀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 근데 어떤 곡을 내더라도 지금 굉장히 국민적으로 미뤄지고 있고, 제 댓글에도 여러 가지 글들이 써 있는 게 멤버가 뽑히지 않았는데 가족 같다, 이런, 와 진짜 이 추석에 진짜 가족 뽑히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족 같다라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 이 멤버들은 새로 이제 걸그룹 오디션에 이제 합격한 멤버들은 진짜 혜택 받은 그런 팀이 될 것 같고요. 전홍준 대표님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프로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듀서를 섭외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하려고 가신 게 아닌가. 아니면은 직접 미국의 새로운 걸그룹 오디션 차원에서 현지 오디션을 보려고 또 갔을 수도 있고, 또 세왕이 형님이 여러 가지 곡 수급을 하는데 그런 곡들과 프로듀서들을 만나려고 새로운 곡들을 또 받으면서 그런 곡과 어떤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추측에는 오디션 프로는 TV 공중파에서 오디션 방송 12부작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 쭉 데뷔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그 영상은 OTT 이제 다큐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큐가 아마 넷플릭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넷플릭스와 그 다큐를 이제 어떻게 만들기 위한 또 어떤 그런 계약을 또 하실 수 있지 않나. 넷플릭스 쪽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케이팝 아이돌 다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없지는 않고요. 있긴 있었는데 그 케이팝 다큐를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또 전홍준 대표님이 이렇게 이제 섭외를 하려고 이제 조율을 하려고 이렇게 가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걸그룹에 대해서 또 비즈니스 차원에서 또 세계적인 글로벌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만나서 진행 상황을 또 얘기를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미국 진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뽑힘과 동시에 이제 해외 진출을 내다보는 대단한 그런 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곡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너무나 많은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도 뭐 제가 뭐 이번에 출정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뭐 50-50 사건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유튜버고 프로듀서고 음악가 작곡가로서 한번 저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도전을 하는 거지, 된다는 보장은 거의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곡을 선택해서 가수에 가장 맞는 곡을 앨범을 내야 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곡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곡이 이미 인정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어떤 곡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외로 단순한 동요 같은 곡이 될 수도 있어요. 50 큐피드도 약간 되게 평범한 무난한 그런 팝 그런 곡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앨범에 대해서 지금 컴필레이션 앨범 그 앨범에 대해서 6월 달에 계약을 하고 선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번 연기를 요구를 했는데 워너에서 들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야, 워너도 참 진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예. 이 워너 참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워너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우리나라 모든 기획사 제작자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너가 하는 행동들이. 예. 뒷배 세력이라고 워너를 지목했었고 그 기사도 나왔었고요.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 앨범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이런 허접한 디자인을 워너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자체도 좀 황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 그냥 공책이고 다이어리 같은 거를 그냥 190페이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겠다고 3번인가를 다시 얘기를 했는데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3번인가 거절을 매몰차게 냉정하게 비정하게 그렇게 워너가 했지 않습니까? 요런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기획사들, 그 다음에 제작자들, 큰 대형 기획사, 그 다음에 소형 기획사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워너뮤직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K-팝이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한 회사를 힘들게 만든다? 자, 이렇게 지금 템퍼링도 문제가 있고 템퍼링에 관해서도 의혹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납을 안 해주고 망하든지 말든지 알바노로 시전하는 이런 워너뮤직을 우리나라 기획사들이 세계 유통 배급망으로 계약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투표한 결과도 한 90%는 워너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90%가 이제 투표를 하셨습니다. 많은 제작자분들, 기획사분들 이거를 아마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한 상황 아니면 워너랑 굳이 해외 진출을 워너랑 계약해서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앞으로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면은 막말로 똑같은 상황에 빌보드 올라갔는데 또 워너에서 또 그런 식으로 바이아웃 제의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가 나온다라면은 그 불안해서 같이 계약하겠습니까? 그래서 워너는 그것을 워너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자본도 어느 정도 부분이 있는 워너. 이 50-50 새 컴필레이션 앨범이 너무나 허접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이어서 외국에 이 캐리라는 분이 이 앨범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파헤쳐가지고 이 트위터에 계속 올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을 자기가 올려서 글을 계속 썼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한 이제 DC 갤러리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 앨범의 크레딧에 따르면은 이제 아트 디자인 디렉터는 이기호와 윤혜진이다. 그리고 오 스튜디오 크레딧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오 스튜디오 보면은 스튜디오 사이트 가서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했었고 디자인들이 오 스튜디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고 근데 이렇게 강아지 옷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사의 또 콘서트 이런 디자인 그다음에 마마무 브랜딩 뭐 이런 부분을 오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해외 진출 뭐 이런 상품들 같은 것도 디자인을 좀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강아지 옷이 이렇게 있네요. 강아지 옷 디자인도 있고요. 그래서 오 스튜디오에서 이런 디자인들을 했고 근데 이제 아까 이기호와 그 다음에 윤혜진이라는 그런 아트 디렉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오 스튜디오도 보면은 강아지 옷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고 그래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이분이 뱀뱀이라는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뱀뱀 반려동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아지의 그 옷이 나왔었는데 요거죠. 요건데 이렇게 해서 외국에 이제 이런 옷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디자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앨범 디자인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전문 디자이너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빌보드에 올라간 아이돌 가는 책자를 디자인을 한다는 게 참 그 어떤 저도 그냥 요즘 아이돌 앨범에 들어가는 책자가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언박싱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사진집이 들어가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으면 있는 사진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충분히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있는 사진 많이 찍어놓은 그런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충분히 화보집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공책을 만들었죠. 그런 디자인과 완전히 뭐 다른 디자인을 만들겠다 해서 어차피 뭐 템퍼링 해서 회사가 없어질 거니까 싸게 그냥 맡긴 것 같아요. 싸게 그냥 디자인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공책처럼 그냥 디자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고 참 이 사람은 그런 디자인을 아이돌 그런 앨범을 보지를 않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아이돌 앨범에 들어가는 책자 화보집이나 사진집으로 이렇게 포토북으로 들어가는데 포스터라든지 브로마이드라든지 포토카드는 뭐 들어갔죠. 포토북이 안 들어갔고 공책이라든지 다이어리가 있는 거는 한 개도 없던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쭉 이렇게 봤지만은 그렇게 메모장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 댓글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기념비적인 앨범이다. 이런 빌보드에 올라가고 이렇게 소송한 사건도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앨범은 나중에 굉장히 희귀 앨범이 될 것 같다. 이런 디자인도 없고 이 뱀뱀이라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또 찾아가서 뒤졌죠. 찾아가서 팔로우를 뒤져보니까 시안 뮤즈 딱 뜨죠.
그 시안 뮤즈하고 백투루가 또 둘 다 팔로워가 돼 있습니다. 요 다음에 또 올리신 분이 시안 뮤즈하고 백투루, 이 뱀뱀 인스타, 공식 인스타에 팔로우로 신추가 돼 있는 거죠. 팔로우가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뱀뱀에서 했다는 게 거의 규정사실이다. 이 강아지 의류 디자인 하시는 분이 앨범 디자인을 했다는 게 규정사실이다.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전문성 중에서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트렌디하게, 앨범은 굉장히 트렌드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10대 취향으로 많이 만들어요. 다이어리도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글들을 쓰면은 그게 더 포토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겠죠. 다이어리에다 내 인생의 좌우명 같은 거, 인면수심 뭐 이런 거, 사자성어 같은 거 써놓고, 인과응보, 오늘은 인과응보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면서 뭐 이런 일기장으로 쓰라고 하는 건지, 예, 그 얘기는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귀경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힐링하시면서 재충전 하셔가지고 또 일상에 복귀하는데 무리 없이 또 다시 늘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0/50 사태, 또 새로운 소식, 또 새로운 뉴 걸그룹 또 소식에 대해서 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고, 조만간에 또 시에 또 생방송 킬 테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